10월의 뜨거운 햇살이 시골길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비포장도로 위로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계셨는데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수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멀리 보이는 군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자 재영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입대한 지 석 달이 넘도록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유일한 손자를 말입니다. 재영아, 할머니가 간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 군부대 안에서는 할머니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40년 전 할머니는 작은 하숙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낡은 간판에 수님이네 하숙이라고 적혀 있는 그 집에서 말입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죠. 방세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할머니는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돌봐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현우라는 이름의 소년이었는데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혼자 공부하며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아플 때는 약도 사다 주며 정성껏 돌봐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현우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할머니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 아이가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한편 군부대 안에서는 이재영 중위가 할머니의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할머니의 정성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영아, 할머니가 보고 싶구나. 내가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이번 주말에 할머니가 직접 찾아가겠다. 맛있는 반찬도 싸가지고 갈 테니까 기다려라. 재영이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먼 길을 오신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를 뵐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영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중대장인 한승태 대위가 워낙 까칠하고 권위적인 성격이어서 할머니가 오셨을 때 혹시 무례하게 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한 대위는 평소에도 부하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재영이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히 다녀가실 수 있기를, 아무 일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재영이는 몰랐습니다. 곧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드디어 할머니가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병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손자 이재영 중위를 만나러 왔는데요.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경비병은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조금 의아했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서 기다리며 부대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손자도 저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승태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여기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인 줄 아시오? 할머니는 놀라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영 중위의 할머니입니다. 손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 대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재영 중위의 할머니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우리 부대 체면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손자를 만나러 왔을 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니, 대위님. 이때 재영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반가운 마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대위의 표정을 보고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재영 중위, 이게 자네 할머니인가? 한대위는 재영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꼴사나운 모습으로 오신 거지? 우리 부대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재영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를 모독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위님,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한 대위는 재영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재영 중위, 당장 면회를 취소하고 들어가. 그리고 할머니께는 돌아가시라고 전해. 재영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당황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재영아,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재영이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에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영이는 주먹을 꽉 쥐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대 밖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들고 온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손자에게 전해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살아왔는데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어서 먼 길을 왔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때 강성민 원사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원사는 평소에도 부대의 내 부당한 일들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대위의 갑질 행위를 여러 번 목격했지만 계급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강 원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런 연세의 할머니가 손자를 보러 왔다가 이렇게 쫓겨나다니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강 원사는 할머니께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강 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영 중위의 할머니인데 손자를 보러 왔다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강 원사는 할머니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한대위의 행동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강 원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단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최현우 소장은 평소에도 부하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분이었고 특히 이런 갑질 행위를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재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재영이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재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할머니는 손자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강 원사는 이 광경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반드시 사단장님께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단장실에서 최현우 소장이 오래된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할머니, 그리고 다른 하숙생들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최 소장은 사진을 보며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혼자 공부해야 했던 그에게 할머니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결국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님 할머니, 최 소장은 그립고 고마운 마음에 할머니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연락처도 모르고 소식도 들을 수 없어서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때 강성민 원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 소장은 사진을 서랍에 넣으며 강 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승태 대위가 면회온 할머니를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이재영 중위의 할머니인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을 모독했습니다. 강 원사는 할머니가 당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 소장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김수님 할머니라고 하시던데요. 그토록 찾고 있던 은인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할머니 어디 계신가? 부대 밖 벤치에 앉아 계십니다. 최 소장은 급히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40년 만에 은인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할머니가 그런 모독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승태 대위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독한 할머니가 바로 사단장의 은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최현우 소장은 사단장실에서 부대 밖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의 모습에 부대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최 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년 만에 할머니를 만난다는 기쁨과 함께 할머니가 그런 모독을 당했다는 분노가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할머니께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최 소장은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아픈 자신을 위해 죽을 끓여주시던 모습, 학비가 부족할 때 몰래 용돈을 주시던 모습, 추운 겨울에 이불을 덮어주시던 따뜻한 손길. 드디어 최 소장은 부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그때 그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최 소장은 할머니께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최 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현호야. 네. 할머니. 현호입니다. 최 소장은 할머니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현호야. 정말 너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때 그 가난한 소년이 이렇게 군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아니야, 현우야. 내가 잘 자란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해.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강성민 원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장님이 할머니를 이렇게 반기시다니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원사, 이분은 나의 은인이시다. 최 소장은 강 원사에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최현우 소장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가운데 그는 할머니께 깊이 사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족해서 할머니께서 이런 모독을 당하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야, 무슨 소리니? 일어나렴. 할머니는 당황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소장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때 그 가난한 소년이 이렇게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니 얼마나 기특한지요.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최 소장은 할머니께 약속드렸습니다. 이때 한승태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사단장이 밖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대위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최 소장은 천천히 일어나더니 한대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갑던지 한대위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한승태 대위, 자네가 이 할머니께 무례하게 굴었다지? 그건. 한대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나의 은인이시다. 내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시다. 최 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이런 분을 모독했다고, 체면을 생각하라고, 꼴사납다고? 한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되나? 최 소장은 한대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께서 누구든 상관없이 연세 많은 분을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한대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한승태 대위, 당장 사단장실로 와. 최현우 소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대위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쩔 수 없이 사단장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단장실에서 벌어진 일은 부대 전체에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한승태 대위가 중대장에서 해임되고 강등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그의 갑질에 시달렸던 부하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렸습니다. 대위, 아니 소위, 자네는 군인으로서의 기본도 안 되어 있어. 최 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네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당장 다른 부대로 전출 발령을 내겠다. 한대위는 이제 한승태 소위가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오만함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편 최 소장은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부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놀라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단장이 할머니를 이렇게 정중하게 모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재영이를 불러오겠습니다. 최 소장은 할머니를 귀빈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강성민 원사에게 이재영 중위를 불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쫓겨나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니. 인생이란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최 소장은 할머니 곁에 앉아 그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평생 잊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재영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재영이는 할머니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재영아, 괜찮니?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할머니, 괜찮습니다. 이재영 중위, 이제부터는 할머니를 더욱 잘 모셔야 한다. 최 소장이 재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나의 은인이시다. 그러니까 자네의 할머니는 곧 나의 할머니이기도 하다. 재영이는 놀라서 최 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단장과 할머니 사이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재영이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다. 이건 당연한 일이야. 최 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최현우 소장은 사복을 입고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집이었지만 할머니가 정성껏 가꾼 작은 정원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현우야, 어서 들어와.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최 소장은 할머니 댁에 들어가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하숙집과는 다르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냥 조용히 살았지. 재영이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냈어. 할머니는 차를 우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최 소장은 할머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안부도 묻고 그때의 추억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현호야, 밥 먹고 가렴. 할머니는 정성껏 차린 상을 내놓으셨습니다. 최 소장은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받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전 그때와 똑같은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구나. 할머니는 그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셨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홀로 지내게 해서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해.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녁 무렵 이재영 중위도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최 소장과 함께 할머니를 모시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기뻐요. 재영이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래, 재영아, 인생이란 참 신기한 거구나.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현호야, 재영아, 너희들이 있어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최 소장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성공하기 위해서만 달려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가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추억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습니다. 권력과 오만함으로 약자를 괴롭혔던 한승태는 응당한 처벌을 받았고 진정한 의리와 감사함을 아는 최현우는 은인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한번 인간의 따뜻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이다 복수극이었습니다. 힘없는 할머니를 무시했던 자는 벌을 받고 은혜를 잊지 않은 자는 보답할 기회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할머니는 자신이 기른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선한 일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